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태극기를 아시나요? 카테고리 5번째 시간입니다. 환단고기 역사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환단고기 역사가 없으면 우리 우주론도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환웅 배달의 5번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 복희가 만든 복희 8개와 하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라 첫 왕인 우왕이 만든 낙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낙서와 관련이 있는 문왕 8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왕은 하상주 주나라를 세운 왕이죠. 그래서 대략 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복희 8개와 하도는 복희 혼자서 다 한 것이지만 이거는 다 시대가 떨어진 하나라 우왕과 주나라 문왕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것이 낙서입니다. 일단 낙서는 하도와 뭐가 다르죠? 하도는 두 겹으로 되어 있었죠. 안에 숫자가 있고 밖에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낙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겹으로 되어 있고 검은돌과 흑돌이 교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 10은 없고요. 그냥 5만 있습니다. 낙서는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마방진입니다. 자, 어떻게 합해도 숫자가 어떻게 돼요? 15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8이죠. 8, 2, 5 하니까 이렇게 합치면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4, 6, 5 이렇게 합해도 15가 되죠. 네. 이렇게 합해도 15가 됩니다. 8, 6, 1 그죠? 그 다음에 4, 9, 2 이렇게 합쳐도 15가 되죠. 보나마나 이렇게 합쳐도 15 이렇게 합쳐도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방진이고요. 바둑판에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낙서는요, 이쪽에 16이 이쪽에 있죠. 16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수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8 목 기운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49 금 기운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27 불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하도 경우에는 수, 목 다음에 여기 화가 있었죠. 목이 봄이고 화가 여름이니까. 근데 지금 금하고 화가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죠. 하도에 비해서. 이거 금화 교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낙서는 한마디로 아까 하도는 이 방향으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갔죠. 근데 낙서는 그 반대입니다. 반대는 상극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수에서 화로 가고 수극화 물이 불을 끄죠. 화극금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자 금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에서 목으로 옵니다. 금에서 목으로 옵니다. 근데 목에서 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에서 토를 와야 됩니다. 그래서 토가 다시 수로 가게 됩니다. 이게 상극순환입니다. 상극. 근데 왜 상생은 좋은 것 같고 상극은 나쁜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문왕 8개와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문왕이 이전에 만들어진 그 낙서를 보고 다시 해석을 한 것이죠. 잘 보시면 이게 문왕 8개인데요. 일단 문왕 8개는 그 복희가 만든 상생의 8개가 아닙니다. 일단 하늘과 땅이요. 옆구리가 있어요. 하늘과 땅이 건곤이 옆에가 있습니다. 그 복희 경우에는 1건, 1건천, 1건, 그 다음에 끝에 8곤이었는데 문왕 8개에서는 6건, 2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해요.
이 바로 삼극순환의 그 낙서를 그대로 팔개로 만든 겁니다. 무슨 증거가 있냐고요? 잘 볼까요? 여기 사지요, 이게 구지요, 이지요, 사구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사손, 구리, 이곤이지요. 사, 구, 이지요. 똑같지 않습니까? 사구이. 즉 문왕팔계는 낙서, 삼극순환을 설명하는 낙서를 그대로 팔계로 만든 겁니다. 즉 문왕의 주장은 뭐냐? 세상이 뭐 그렇게 조화롭고 그러냐? 그리고 누가 그렇게 서로 상생하고 사냐? 세상은 아비규환이고 오히려 상극이 판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는 이 팔계가 더 맞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문왕팔계입니다. 예, 나머지도 보나만 합니다. 여기 밑에 816이죠? 예, 여기 8간, 1감, 6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문왕팔계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5가 없어요. 5가 없어서 9가 있다는 얘기는 8개인데 9가 있다는 얘기는 숫자가 뭔가 하나 빠졌다는 얘기죠. 5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괴와 이쪽 괴를 합치면은 숫자는 10이 됩니다. 구리하고 일감이 마주보고 있죠. 그러니까 10이고요. 사손하고 6건이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10이고 8관과 2권이 마주보고 있어 10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문왕팔계는 공간 배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상극의 팔계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아주 상당히 재밌던 시기입니다. 주역이 만들어진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 인물이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이 그냥 낚시꾼이다. 그렇게만 알고 살아도 세상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재미있는 역사 공부를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중국 역사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사실 다 우리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문왕이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주나라를 세웠지만 그 상나라의 그 마지막 폭군 주왕에게 엄청 시달렸습니다. 예, 헷갈립니다. 주나라를 괴롭히던 왕이 주왕입니다. 상나라 왕 이름이 주왕입니다. 그 쇠금자에 마디촌자를 쓰는 주자를 씁니다. 근데 바로 이 주왕이 주지육림의 주인공입니다. 예,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들어서 먹었다. 뭐 좀 과장됐겠죠. 예. 이 주왕이 문왕을 못 살게 굴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유리라는 곳에 거기 감옥에 넣습니다. 문왕이 거기서 공부한 게 이제 문왕팔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왕이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그 기어코 상나라 주왕을 무찌르기 위해서 책사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강태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왕이 강태공을 모셔옵니다. 책사로. 강태공의 낚싯바늘 유명하죠. 이렇게 휘어 있질 않아요. 그냥 꼿꼿합니다. 직선입니다. 강태공은 물고기를 잡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주군이 불러주기를 기다린 신하였습니다. 근데 문왕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문왕이 이제 둘째 아들 무왕이 이제 주나라를 물려받게 되죠. 무왕은 이제 강태공과 함께 상나라를 정벌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그 전에 강태공은 뭐해서 먹고 살았느냐? 점쟁이였습니다. 역술가 강여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강여상은 틀림없이 환역, 우리 배달 쪽에 환국 배달에서 있던 그 역법, 그 다음에 하나라 연산역, 상나라 귀장역의 대가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왕이 바로 그 주역의 64개 괴사를 써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우리 그 괴가 괴 2개를 포개죠. 8개 중에 2개를 포개서, 그러니까 이렇게 포개진 괴가 64개가 있습니다. 건태이진 손감간곤, 건태이진 손감간곤, 그러니까 8 곱하기 8이니까 64개가 있어요. 그 괴 하나의 성격을 괴사라고 합니다. 이 괴는 어떤 괴다, 그 괴사예요.
그 다음에 이 무왕의 동생 주공이 임금은 안 됐죠. 나중에 이제 주나라가 봉건제를 시작하면서 제후는 됐습니다만 임금은 아니니까 주공이라고 불러요. 주공이 아버지 문왕이 64개를 남겨놓은 것을 그 괴마다 효가 6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 6개를 또 풀어서 의미를 또 부여합니다. 그걸 효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사는 64개 괴 하나에 6개씩 그 주석이 붙어요. 그러니까 64 곱하기 6은 384개 효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에 이제 공자를 거쳐서 역경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역경이 뭡니까? 조선시대 모든 선비들이 봐야 되는 사서 3경 중에 하나입니다. 3경이 뭐죠? 시경, 서경, 역경이죠. 역경이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제가 괴가 64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잘 보면 이 중에 특정한 요 괴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괴를 확대해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뭡니까? 감괴죠. 육감수죠. 육감수하고 사진례입니다. 그러니까 육감수, 사진례. 그래서 수례. 그 다음에 이 괴 이름이 둔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레둔 괴라고 합니다. 주역에서. 예를 들면 이무의 하나를 뽑아봤을 때, 그럼 이 수레둔 괴, 이 괴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것이 괴사입니다. 이 수레둔 괴의 괴사. 이거 누가 했다고요? 문왕이요. 64가지를 다 했다 이겁니다. 요거는 제가 개천기 6편 그 강태공 그 원고를 준비하면서 만든 사파입니다. 그러면 보면 여기 6개 그 효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초구는 뭐 어떻다. 첫 번째 초구는 뭐냐면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양효지 않습니까? 양효니까 홀수로 나타내요. 첫 번째 초구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맨 밑에 양효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음효죠. 그 음효는 6으로 나타냅니다. 짝수 6으로 나타냅니다. 6이라는 말은 두 번째 음효를 얘기합니다. 63은 뭘까요? 세 번째 음효를 얘기합니다. 64는요, 네 번째 음효를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양효네요. 그러니까 9, 5. 다섯 번째는 9, 홀수입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상으로 해요. 상육. 맨 위에 음효는, 그러니까 첫 번째 양효는 이런 거다. 두 번째 음효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거 효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효사가 전부 몇 개입니까? 6개죠. 예, 그러니까 괴사 하나당 효사가 6개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가 64개니까 64 괴사가 있고 그 하나당 6개씩 효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왕이, 이거는 주공이 만들었다 이겁니다. 주나라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주역이라고 한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주역과 정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